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아직 전립선암의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여러 다양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전적인 소인이나 나이, 생활 습관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선 유전적인 소인의 경우에는 그 아버지나 형제 등의 중에서 전립선 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생 확률이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그 중에 그 형제나 아버지나 그 친척 중에 2명이 있을 경우에는 5배, 3명이 전립선암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11배까지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유전적인 경향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면 조금 이른 나이에 전립선암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원래 전립선암은 서구 선진국에서 그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선진국형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동물성 지방이 많은 육류의 과다 섭취 같은 그런 생활 습관이 전립선암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조사 결과는 미국에 이민해서 오래 거주한 한국인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에 비해서 전립선암 유병률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인데요.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결국 식생활이 전립선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발생 원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암 발병, 그러니까 고령, 그러니까 나이와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나이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모든 암들이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특히 나이에 비례해서 전립선암이 증가하게 됩니다. 40대 이전에는 거의 생기는 경우가 없는 데 비해서 50세 이상에서 급격히 발생률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전립선암이 남성암 4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5세 이상 남성에서는 그 발생률이 3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 원인으로 전립선암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립선암 실제로 이제 발병을 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사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요도 주위의 전립선 조직이 비대가 되면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등의 그 어떤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전립선암은 주로 요도와 관계가 없는 전립선의 뒷부분, 직장 쪽에 가까운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어느 정도까지 커지더라도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세요. 그렇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오셔서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보는 과정에서 전립선암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 것이지 그 증상 자체가 전립선 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전립선암 검진만 잘하면 초기에도 잘 발견할 수 있나요, 선생님? 네,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관련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전립선암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혈액 수치가 좀 높아졌을 때 일단 의심을 하게 되고 그 경우에 직장 수지 검사라는 것과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라고 하는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암이 더욱더 의심이 되는 경우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진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이 발병을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될까요? 첫째는 전립선암이 초기이면서 그리슨 점수 6점으로 저위험도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없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혈액 검사도 하고 조직 검사도 다시 해서 그 혹시나 그리슨 점수가 악성도가 높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지켜보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사나 환자 모두가 상당히 또 암이 있는데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불안하기 때문에 찜찜하죠. 그것 네.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고 따랐을 때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기일 경우에는 능동적 감시 요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방법은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입니다. 근치적이라는 건 이제 완전히 치료를 하기 위한 적출이라는 뜻이고요. 네. 전립선 전체 및 정낭까지 함께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거되고 나면 이제 방광하고 요도 괄약근 쪽이 남고 전립선 쪽이 비게 되는데요. 그 요도 괄약근과
방광을 다시 연결해주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떻게 암을 제거할 수 있는지 자세한 수술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현재는 전립선 암 진단까지만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고 수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수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로봇 수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 전립선 암 수술이 로봇 수술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그런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은 치골이라고 하는 뼈 뒤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개복 수술이나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손이 와닿지가 않고 시야가 좀 안 좋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로봇 수술은 아주 좋은 화질로 확대한 화면으로 정밀하게 보면서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주위 조직의 박리도 좋고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시키는 것도 최소화하면서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거하고 나서 다시 방광과 요도 괄약근을 꿰매주는 그런 과정에서도 훨씬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네. 요즘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립선 암 수술은 로봇 수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수술이 아닌 또 다른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소 방사선 치료도 전립선 암에 좋은 효과가 있는 완치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방사선 치료와 수술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는 환자 개개인에 따라 다르고 나이나 그리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신체 부위로 원격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수술보다는 보통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남성 호르몬 차단 치료, 다른 말로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전립선 암은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는 암이기 때문에 전립선 자체와 전이 부위까지도 아주 남성 호르몬을 차단한 경우에 드라마틱하게 호전이 되게 되는데요. 다만 이 치료의 효과가 수개월에서 1, 2년까지만 지속이 되고 점차 암세포가 호르몬 차단에 반응이 안 되는 호르몬 불응성 암으로 변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2차적으로 다른 호르몬 치료를 한다거나 항암 치료를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이 전이가 되었을 경우에도 국소적인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증상 호전과 생명 연장을 함께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병에 대한 오해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오늘은 전립선 암에 대한 궁금증들 OX로 준비해봤거든요. 첫 번째 오해와 진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잦은 성관계가 전립선암을 유발한다. 자, 이런 속설이 있긴 한데 올까요, X일까요, 선생님? 네, 답은 X입니다. X. 반대로 전립선이 이제 분비샘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하면서 분비샘에서 사정을 하면서 분비가 되었을 때 암이 덜 생긴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 건전한 성관계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건전한 성생활은 권장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체크해 볼까요? 탈모약이 전립선암 진단을 방해할 수 있다. 요거 궁금한데요. 올까요, X일까요, 선생님? O입니다. 맞네요. 예. 일단 탈모약은 우리가 외모가 또 중요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쵸. 탈모약을 젊은 분부터 많이들 20대부터 70대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실제로. 네. 근데 그 탈모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이 전립선 비대칭에서 전립선을 줄여주는 그런 성분의 약을 이제 같은 성분의 약을 탈모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약을 썼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PSA 수치가 보통은 6개월 정도 쓰고 나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탈모약을 먹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고지를 안 했거나 그걸 잘 모르는 경우에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 정상범위라고 해서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알고 봤더니 암이 있는데 치료 시기가 진단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가 있는 거죠.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